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최상위권 대학 모집 인원 확대 소식, 역시 이전공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소식 이혜영 소장님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난 학교들이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인 스카이의 모집 인원이 정원내 기준 수시 정시 합산 지난해 11,509명에서 올해 11,591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육부의 첨단 분야 정원 교정 결과에 따라서 서울대와 연대의 모집 인원이 승증한 영향입니다. 서울대는 공대 소속 컴퓨터공학과와 산업공학과의 모집 인원을 총 30명 증원했고요. 연대는 총 25명 규모의 인공지능 융합대학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자연계열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학과의 모집 인원이 순증한 만큼 다른 모집 단위로 영향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공 모집 규모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연대까지 합류를 했는데요. 스카이 무전공 규모는 기존 290명에서 554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에서 순증한 첨단학과와 다르게 무전공의 경우는 확대되는 만큼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제로섬 형식으로 정원이 배정된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는 올해 총 264명 규모의 진리 자유학부를 신설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열 구분 없이 전공 선택이 가능한 유형 1 무전공을 운영하지 않았던 연대가 올해 새롭게 합류를 한 겁니다. 규모로 보면 서울대 159명, 고대 131명을 훨씬 능가하는 초대형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고대 무전공의 경우에는 총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2026학년도 스카이 수시 모집 인원은 정원 내 기준 7,091명으로 수시 정시 합산 전체 모집 인원 11,572명의 61.2%에 해당합니다. 학종이 43.2%로 비중이 가장 컸고요. 교과 전형이 10.2%, 논술 전형이 5.9%, 실기 전형이 1.8%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학종과 교과 전형은 확대되고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은 축소됐습니다. 제목을 너무나 잘 뽑았어. 그 제목만 보면 무슨 서울대 연대고대가 하나쯤 더 생긴 것 같아. 근데 뭐 내용을 보면 아니죠. 꼴랑 50명 정도예요. 실제로 뭐 이 기사에 그렇게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순증한 인원은 뭐 55명이죠. 55명. 별로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니까 너무 기뻐하실 건 없고, 의대 준 거하고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고, 오히려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건 연대가 그 진리 자유학부. 네, 색깔이 드러나네요. 유형 1이면은 그냥 그 다선택. 자유전공학부나 뭐 통합이나 이렇게 해야지, 진리 자유니까 또 헷갈릴 거 아니야 애들이. 이게 뭐 항상 하는 건가? 네. 용어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왕창 늘어난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수시를 처음 하는 고3 입장에선 무슨 변화가 중요하진 않죠. 원래 어땠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 데이터 또는 재작년 데이터를 쓰는데 둘 다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 결과 같은 거 이제 대학들이 막 발표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 데이터를 쓰려고 봤더니 의대가 왕창 줄었고, 왕창까지는 아니지만 한 2,000명이 줄어버린 상황이요. 이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컷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렇다고 2024학년도 거 재작년 걸 쓰려고 봤더니 작년에 많이 늘어났던 무전공이라든가 기타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활용할까의 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2024 기준을 이과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고, 문과는 작년 걸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의대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과는 오히려 재작년 결과를 잘 가져다가 활용해 보시는 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적으로 여기도 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서울대가 그 학종 인원이 무지 많아서 학종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 보여. 어디가 있어? 여기 있죠. 학종이 5,013명으로 많다고 뭐 43%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기에는 서울대 지역균형 50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명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 지규는 명확히 교과 전형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위주의 1, 2등 두 명이 지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 1, 2등끼리 누가 더 세냐를 학종으로 가르는 거지. 뭐 3, 4, 5등이 기회가 있거나 또는 뭐 영재고 학생이 낼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걔는 빼야 됩니다. 500명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사실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교과 전형이 약 한 15% 정도 되는 거고 학종이 한 37 이 정도 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논술은 서울대가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여전히 내신에 비해 수학이 강하거나 아니면 내신에 비해 글쓰기나 사회에 대한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스카이를 노려볼 마지막 기회가 논술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형을 분석하고 자기의 강점에 맞는 곳에 지원해 보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시 얘기는 여기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진 않더라도 저는 올해는 이과 학생들의 정시에서의 변동이 꽤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대가 사라진 게 하나, 의대가 인원이 줄어든 게 있으니 컷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진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탐런이 작년, 재작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과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탐런이 증가하는 거는 이과 컷의 하락을 또 부추기는 요소거든요. 이게 상승작용을 어떻게 할 건가인데 솔직히 의대는 올라가고 스카이는 약간 올라가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그 밑에는 이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본인 스스로가 사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과에 있어서의 정시까지, 수시까지의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정시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그 정시 파이터들 또는 정시가 자기의 가장 주력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에 있어서는 의외로 이과끼리 경쟁하는 데 있어선 경쟁자들이 사라진 효과를 좀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어디 가든 잘 분석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가 보면 올해 작년과 달리 그 세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하나가 뭐냐면 수학 선택을 뭘 했냐. 두 번째가 탐구,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각각 과목별로 100분위를 발표한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비교해서 잘 분석을 해보다 보면 6평은 제가 보기에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특히 재학생들은 준비를 안 하고 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9평이 요번에 그 성적표가 나오고 수시 원서 모집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말 끝나고 9평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실전적으로 준비를 해서 9월 모의고사 성적에 근거해서 실제로 수시 지원도 하고 정시 준비를 좀 다잡게 된다면 이과 친구들 준비된 그 9월 모평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9평은 반드시 좀 준비하고 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어디가의 결과를 잘 분석해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6월 말 정도부터 이제 고3 특집을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결과와 학교별로 이게 어떤 변동이 있을지를 좀 예측해 가면서 같이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